안녕하세요.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사제간옆 영화관의 진행을 맡은 구본석 사두환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아 비비아나 배우입니다.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님께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네, 당연히 기억나죠. 아마 2년 전 이맘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가톨릭 영화제에서 운영하는 그 아카데미에서 처음 신부님을 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때 배우님과 제가 처음으로 나누었던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도 기억나시나요? 세세하게는 잘 나지 않는데요. 신부님께서는 아마 대화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가 봐요. 네,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요. 그 영화 아카데미 첫 시간에 수강생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신부인 것을 밝히니까 대뜸 배우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선 서울주보 영화 칼럼을 읽었다, 잘 읽고 있다 라고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미 저 때부터 제가 선아 배우님과 함께 가톨릭 튜브 채널에서 영화 속의 코너를 진행할 운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기억력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기억이라는 테마가 오늘 사제관념 영화관에서 상영할 영화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2년 전 기억을 끄집어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리처드 글래처 감독과 워시 웨스트모어랜드 감독이 함께 연출한 영화 스틸 앨리스입니다. 드디어 제가 선정한 영화를 우리 가톨릭 튜브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영화 스틸 앨리스는 앨리스 하울랜드 박사를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그녀는 세 자녀의 엄마이자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존경받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녀의 삶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데요. 언어학 교수임에도 강의 도중 단어를 생각해내지 못해 당황하고 도심에서 러닝을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깜빡하기도 합니다. 또 가족을 위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일 중에 하나였던 요리도 조리법을 떠올리지 못해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앨리스는 가벼운 건망증이라 생각하고 병원을 찾는데요. 진단 결과 앨리스는 자신이 희귀성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구나 유전을 통해 자녀들도 자신과 같이 알츠하이머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와 극도로 지적 능력이 발달된 사람에게는 퇴행의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도 함께 듣자 앨리스는 절망합니다. 이후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5분 전에 마주한 아들의 연인에게 또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반복하고 심지어 집안에서 화장실을 가는 법을 잊어서 바지에 볼일을 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앨리스는 행복했던 추억,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중한 시간들 앞에 온전한 자신으로 남기 위해 당당히 삶에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배우님의 명쾌하고 깔끔한 줄거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저보다 배우님의 줄거리 소개를 더욱 선호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영화의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요. 배우님께서 이 영화를 사제간옆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을 때 감독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힘주어 전해주셨던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저는 영화의 내용만큼 이 영화의 공동 각본가이자 연출을 맡은 리처드 글래처 감독의 사연에도 감정적으로 조금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글래처 감독은 루게릭병을 앓으면서 이 영화의 연출을 맡았다고 합니다. 투병 생활 중에도 마지막까지 작품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놓지 않았는데요. 그는 지난 2011년 초에 발음장애로 병원을 찾았다가 루게릭병을 선고받은 이후에 리사 제노바의 동명 원작 소설 스틸 앨리스를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알츠하이머에 걸린 주인공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독을 이해하게 되면서 워시 웨스트모어랜드 감독과 함께 영화로 만들 것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후 프리프로덕션 단계부터 손과 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 먹거나 옷을 입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글래처 감독은 믿기 힘든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늘 현장에 나와서 스태프들과 작업에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악화되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자 아이패드 음성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들과 소통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임했고요.
이는 현장의 모든 배우와 스태프에게 각별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글래처 감독의 열정 덕분일까요? 기존의 알츠하이머 소재 영화가 병을 앓는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의 고통과 그러한 상황에 집중했다면 스틸 앨리스는 주인공 앨리스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주력함으로써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실제 병을 앓고 있는 감독의 경험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변화겠죠? 그런 의미에서 앨리스 역의 줄리안 무어 배우의 연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우선 영화는 관객이 마치 알츠하이머를 직접 겪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모든 장면에 줄리안 무어를 등장시키며 주인공 앨리스의 관점으로 카메라 워크를 이끄는데요. 알츠하이머의 진행 단계를 세밀하게 묘사하기 위해 앨리스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의상은 물론 작은 행동의 변화부터 대사의 뉘앙스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는 섬세함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줄리안 무어 배우의 뛰어난 연기가 더해지는데요. 영화 안에서 줄리안 무어 배우는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고 그렇게 자신을 잃어가는 앨리스의 모습을 더할 나위 없이 진실하게 연기합니다. 아직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한 때에 저명한 교수이자 단란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당당해 보이는 모습에서부터 처음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알츠하이머를 앓는 자신의 처지를 조금씩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가족들의 배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기에 애쓰는 모습, 그리고 거의 모든 기억을 잃고 지내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이러한 연기를 보인 줄리안 무어는 스틸 앨리스로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저는 그 줄리안 무어 배우가 연기로 훌륭하게 소화한 이 영화 속 주인공 앨리스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 조금씩 변화되는 지점들이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음이 확정되자 앨리스가 나중에 증상이 악화되어서 기억을 잃게 될 자신이 볼 수 있도록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녹화해서 노트북에 저장해 둡니다. 그만큼 앨리스는 그동안 자신이 대학 교수로서 쌓아온 명예와 사랑하는 이들과 나눈 이러한 소중한 기억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될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내 일부가 사라지는 느낌이야 라는 극중 앨리스의 대사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이후 앨리스가 품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들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앨리스가 두려움 속에서 마냥 좌절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충실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 존과 애나, 톰, 그리고 리디아 세 자녀의 존재가 그녀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앨리스를 향한 가족들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신뢰가 앨리스로 하여금 기억을 잃게 될 미래가 아닌 함께 사랑을 나누고 소중한 기억을 쌓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영화는 앨리스가 처한 비극적 상황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으면서도 암울하거나 참담한 톤을 보이지 않고 점차 기억을 잃어가는 앨리스의 처지에 맞추어진 그런 처연한 분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화사하고 밝고 이러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영화는 알츠하이머를 앓는 앨리스를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과 병마 앞에 당당히 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영화와 관련된 음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세 곡을 뽑고 싶습니다. 먼저 극의 중반부에 등장하는 OST인 No Secret입니다. 이 앨리스가 자신의 막내딸 리디아와 갈등을 겪는 부분에 삽입된 곡인데요. 연극을 하고 싶어하는 리디아와 그런 리디아가 연극 대신 공부를 더 열심히 해나가길 원하는 엄마 앨리스의 갈등이 앨리스가 알츠하이머를 앓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극의 분위기가 이 No Secret이라는 곡을 통해 더욱 의미 깊게 이어집니다. 다음으로는 If Ever Boat를 꼽을 수 있는데요. 미국 가수이자 배우인 라일 로벳의 원곡을 영국 가수 칼렌 엘슨이 재해석한 곡으로 특별히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흘러나오면서 주인공 앨리스의 심경을 대변해줌과 동시에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마무리 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OST는 아니지만 2015년 월간 윤종신 3월호에서 선보인 곡인 장재인의 메모리를 꼽고 싶은데요. 바로
영화 스틸 앨리스를 모티브로 삼은 곡입니다. 이 곡의 작곡과 작사를 맡은 윤종 씨는 나를 잃어가면서도 여전히 나일 수 있는 특별한 상실의 기술을 만나보시길이라고 말하며 곡의 모티브가 되어준 스틸 앨리스를 소개했는데요. 영화의 주인공 앨리스처럼 알츠하이머 초기를 겪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화 스틸 앨리스와 연관된 곡들을 통해서 영화가 품은 의미와 그러한 감성들을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 한 장면과 영화에 대한 한 줄 감상평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배우님께서 뽑은 결정적 한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네, 저는 스틸 앨리스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결정적 한 장면으로 딱 한 장면만 꼽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두 장면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매일 하던 조깅 코스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앨리스의 모습을 담은 장면인데요. 조깅을 하는 앨리스의 모습에서 저는 엘리트의 일상이 보였어요. 내시의 칸트처럼. 하지만 자신이 일하는 학교 중앙 계단에서 갑자기 스크린의 초점이 사라지고 앨리스의 당당하던 표정이 멍한 표정으로 바뀌면서 그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이 너무도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상적인 공간이 뿌옇게 변하고 또 앨리스의 표정 변화와 함께 주변의 소음은 모두 사라지고 그렇게 앨리스의 숨소리만을 강조하면서 앨리스를 두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카메라의 움직임만으로 극중 앨리스의 입장이 되어서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내적 혼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막내딸 리디아가 앨리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꼽고 싶은데요. 이전까지와는 보여줬던 앨리스의 그런 표정과는 전혀 다른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앨리스의 모습에서 상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랑을 주는 것에 익숙하던 자기 의지대로 강하게 살던 엄마 앨리스가 이제는 그러한 기능들을 상실하고 이제 딸 리디아의 돌봄하에서 사랑을 받는 모습에서 진한 감동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연극 배우인 리디아가 자신의 꿈을 잠깐 뒤로하고 앨리스에게 찾아와서 함께 희곡을 읽어주는데요. 영원한 상실은 없다. 고통스럽지만 나에게는 여정이 있으니까. 엄마에게 희곡을 다 읽은 후에 딸 리디아가 앨리스에게 혹시 이 희곡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냐고 묻습니다. 이에 앨리스가 느릿하고 어눌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이라고 답하는데요. 앨리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표현임에도 듣는 저로 하여금 과연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하도록 이끌어준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장면 속 앨리스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좀 마음 깊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장면 얘기를 하면서 약간 감정이 복받치신 것 같아요. 배우님의 이 감정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도록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영화를 꼭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영화를 향한 배우님의 깊은 애정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이 영화에서 드러난 어떤 표현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을 꼽고 싶은데요. 영화의 중간중간마다 등장하는 앨리스의 어린 시절 기억들이 담긴 회상 장면입니다. 마치 편린처럼 새겨진 기억으로 등장하는 이 장면들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관객으로 하여금 기억을 잃은 앨리스에게 유일하게 남게 되는 기억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또 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언니, 이 가족들과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알츠하이머로 인해 기억을 잃고 이제는 가족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된 앨리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기억인 것입니다. 이 기억들이 앞서 우리 선아 배우님께서 꼽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앨리스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감상평을 나누어야 할 텐데요. 신부님의 한 줄 감상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앨리스로 하겠습니다. 지니고 있는 기억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동안 함께 주고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앨리스로 살아가게 될 주인공을 우리 가톨릭교회 기도인 영광송에 빗대어 표현한 한 줄 감상평인데요. 배우님의 한 줄 감상평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Still Alice, Always Alice로 하겠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라고 적힌 이 영화의 포스터에 나오는 문구를 모티브로 삼은 감상평인데요. 솔직히 이 Still Alice라는 제목보다 더 좋은 표현? 한 줄 감상평을 할 자신이 없었고요. 이 영화의 이야기가 더 이어져서 영화가 끝나고 앨리스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될까, 또 가족들은 어떻게 앨리스를 기억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앨리스는 여전히 앨리스에서 이제는 영원히 앨리스로 가족들에게 기억되지 않을까? 그 마음을 한 줄 감상평에 담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감상평이 거의 흡사해 보이는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전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영화를 보고 나서 각자의 감상평을 이렇게 따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공교롭게도 비슷한 감상평이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아 배우님께서 처음으로 선정한 영화와 함께한 시간이어서 더욱 뜻깊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에 사제관 옆 영화관에서 상영할 영화는 어떤 작품인가요? 이번에도 우리 배우님께서 선정한 작품이죠? 맞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메멘토입니다. 이번에도 기대해 주세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